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봄이라서 쌀쌀한 그런 날씨였는데 이젠 벌써 5월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렇게 강의할 거를 기대하고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런 날이 잘 오지 않는군요. 이번 주차는 9주차인데 이제 그 정보 활용 능력을 갖고 9주하고 10주차 이렇게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활용 능력이 이제 현 그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그와 같은 기본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제는 그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할 것인지 저도 이제 좀 세밀하게 그 수업을 준비해 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나 도움이 될 건지 저도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보 활용 능력 이걸 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우리가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그 정보 활용 능력이란 무엇인지 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정보 분석, 그 다음에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정보 활용 연습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건데 그 미리 얘기해 보면 정보 활용 연습 저거는 그 쪽지 시험을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문제를 그렇게 이제 드릴 텐데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찾아보고 좀 공부를 해 놓으셨다가 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 이제 시행할 겁니다. 콘텐츠 저거 S자가 뒤로 빠졌는데 제가 이제 그걸 완벽하게 해왔는데 여기에 오면 저 틀이 깨져서 저런 형태로 듭니다. 다음 주에는 연구를 한 다음에 저렇게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 이것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펼쳐보면 실제로는 이제 지난 수업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 들 건데 정보 활용 능력이란 무엇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러는 것들을 이제 규정해야 될 겁니다. 정보 활용 능력이란 정말로 정보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거 파악만 하면 이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러는 것들을 정보 활용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 활용 능력이란 이게 이제 실제로 정보란 돈이다 이제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돈이 되는 그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돈을 벌 기회를 점점 잃는다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실제로 그 코로나를 갖다가 그와 같이 잡는 그와 같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은 정보 활용을 이제 하는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제일 핵심 과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우리가 정보 그러면 이제 막연하게 이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이란 모든 다 정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정보가 무엇인지 이제 그걸 갖다고 같이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해 보면 인간의 경험이라고 이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도 몇 차례 설명했지만 정보화 사회 그거 얘기할 때 얘기한 부분인데 지적 능력을 갖다가 그와 같이 이제 그 축적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 축적한 다음에 그거를 갖고 이제 그런 그 인간의 경험 그것이 바로 지적 능력을 갖다 축적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보와 연결되는 그런 사회였다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약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그거를 갖다가 그와 같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지식입니다. 지식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민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원. 그러니까 요즘엔 이제 데이터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데이터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누가 이제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축적이냐. 즉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사회로 접근했다고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실제로는 소비자를 갖다 분석할 때 대개 이제 이 데이터를 축적해서 평상시에 뭘 사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그와 같이 이제 데이터화 한다면 이제 그 앞으로 그 사람은 얼만큼 소비를 할 것이고 뭐를 갖다 중점적으로 살 것 같은 시기가 됐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정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혹시 가서 이제 졸업한 다음에 자영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전부 작성해 놓아서 손님의 성향, 아비투스
취향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소비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는 앞으로는 데이터 사회고 데이터가 곧 돈이고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회로 그와 같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적해 보는 건 다양한 전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그런 지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뇌 속의 기억을 축적시켜서 전달하는 방식이 정근대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모든 지식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그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인터넷의 정보가 그와 같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보를 갖다가 그와 같이 빨리 찾고 어떻게 전달 방법 체계 이러는 걸 이해하는지 이거에 따라 그렇게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거가 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지적해 보는 건 이제 그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 중에도 인간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아주 친밀도가 높은 그런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친구나 가족, 지식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갖다 고 같이 만약에 우리가 체득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중요성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기관, 이제 국가 기관이죠. 그러니까 많은 기관에서 정보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라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 드는데 실제로 모든 게 정보가 이제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는 실제로 이제 백해무익한 정보도 있고 자기가 살아나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도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정보 그것이 이제 중요한가 이제 이거는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이제 정보 소양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소양하고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인문학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정보 수집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자기 전공을 어떻게 그같이 연관시켜서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필요한 정보를 갖다 그같이 수집하는 거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는 것들을 갖다 수집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해보고 정말 궁극적인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정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의사를 결정할 때 그거를 갖다 그와 같이 이제 확실하게 한다. 즉 의사결정 문제 해결의 이 부분은 다 어떻게 이제 그 생산 수단과 연결돼 있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매달려 아주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소양 능력이 높다. 그거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체질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그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만 정보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각자 모든 개인이 정보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를 갖다 축적하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코로나 위기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이제 데이터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정보다. 그러니까 정보를 얼마큼 갖고 있나.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모두 다 그렇게 정보를 갖다 요구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울이게 되는 거는 바로 정보에 관한 거고 그걸 어떻게 이제 코로나를 막아냈는지 그런 테크닉과 그다음에 추적하는 기술 이러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게 되는데 이것들은 모두 그 기본에는 정보가 있고 그런 정보에 의해서 그와 같이 판가름드는 그런 사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한 바에 의하면 정보는 정확히 중요한 건데 그건 나와 별개의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과 사회를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나이와 그런 이제 그 앞으로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은 다 같이 진입하게 되는데 미리 정보에 대한 그런 개념과 그러면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전공과 연결시켜서 사는 방법 그런 데서 활용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들이 상당 부분 중요해졌다 하는 것과 이제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 중에 이제 그 제일 이제 앞에서 이제 정보 활용 능력을 설명했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기관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문제고 실제로는 정보 수집이 상당히 그 뭐 정보 기관에서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오픈된 그 정보를 데이터를 우리가 갖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자기가 나름대로 축적하고 수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정보 수집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는 저게 완벽하게 돌아가가지고 인포메이션 게더링 거기까지 다 됐는데 저게 여기에 오니까 저것이 풀려서 저렇게 중간까지밖에 안 되는군요. 어, 요즘에 제가 이거 여러분 이 인터넷 강의하면서 이거 PPT 작성하는 거에 취미를 붙여서 지금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래 매번 새로운 걸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밌게 수업을 하고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진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PPT 그것들을 집어넣고 그라데이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입체감도 줘보고 지금 그러는 중입니다. 이제 정보 수집을 이제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 정보 관리의 목표는 뭐냐?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미래를 왜 예측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돈을 버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예측, 정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건지. 저희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빌 게이츠가 저는 5년 전에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다. 그렇게 예측했다는 놀라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이거 날씨랄지 이런 것도 다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엔 날씨를 잘 맞추는데 그 몇 년 전만 해도 순 엉터리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상청 직원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농담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에서는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정확성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에 신속성 빨라야 되고 적시성 정말 적절한 정보를 그와 같이 이제 그 딱 찾아내는 그다음에 정보의 대량성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하는 게 이제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대학 다니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취업과 그 다음에 자기 전공을 살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축적해야 되는데 그때 정보를 막연하게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제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해야만 제대로 된 정보가 축적되고 그거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정보를 그냥 무조건 수집하게 되는데 그거는 정말로 피로감만 높이고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용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명확하게 그걸 갖다 설정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정보의 정확성, 그러니까 신뢰성을 갖다가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이것 중에 이제 정보를 어떻게 이제 그렇게 정확하고 그다음에 그거 신뢰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갖고 얘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 매체별 이용도와 이제 신뢰도의 관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거 중에 이제 그 부분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용도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제일 많이 그같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매체,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 전자문자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간 신문, 요즘엔 뉴스랄지 이러는 것들 신문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세 번째쯤 오고 네 번째는 이제 옛날에는 한동안 시사 주간지가 더 정확하고 아주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때문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료 배포 신문 이거 이제 무료로 주는 거 이러는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순위로 보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것이 이 순위 텔레비전이 이제 그러면 제일 뭐 신뢰도에서는 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이제 온라인 매체 같은 경우는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체 신뢰도 오 저게 6.6인데 저게 정확하게 저게 돼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6입니다.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6.6인데 이게 바로 텔레비전 이게 6.6
방식으로 그와 같이 이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얘기해 보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일간 신문인데 이건 5.8점 이렇게 이제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일간 신문은 5.8점 신뢰도로 보면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시사 주간지 이거는 4.6점 이렇게 되고 온라인 매체는 3.2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료 배포 신문은 바로 2.5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텔레비전이 제일 이용도가 많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 아니 신뢰도와 연관관계가 있어서 상당 부분 그걸 믿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갖다가 중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건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온라인 매체입니다. 즉 온라인 매체는 인터넷에 우리 같이 소개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튜브랄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카톡이랄지 여러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매체를 갖다가 그와 같이 접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구하게 되는데 온라인 매체는 실제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점 만점에 3.2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가끔 보면서 이제 국뽕의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국뽕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해외에서 그와 같이 한국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곧바로 한국이 경제랄지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럴 것 같다 이랬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개인의 주관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그 본 부분만을 갖고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객관성에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신문에 보고돼서 프랑스의 어떤 신문에 보도됐는데 그 신문 중에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받아들여서 처음엔 모든 일반화 시켜가지고 프랑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그렇구나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프랑스 신문 중에 정말로 앞에서 얘기했던 무료 배포 신문 정말 형편없는 그런 신문에서 한국의 기사 몇 줄 다뤘는데 그거 갖고 확대해 갖고 그 개인이 그걸 얘기하게 되면 실제로 그 객관성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프랑스 전체에 신뢰도가 있는 그런 매체, 이제 물론 요즘에 신뢰도가 있는 매체에서도 그런 한국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유튜브를 가만히 보면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기사는 그 신뢰성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뤘던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펼쳤을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정보 수집의 이제 신속성을 갖고 얘기해 보면 그 어떻게 이제 수집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를 신속하게. 저 앞에서 이제 그림처럼 도서관에 있는 저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저거에서 정보를 갖다 추려 가지고 활용한다. 그거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이라는 걸 활용했는데 이 검색 엔진은 지금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 모든 그와 같은 이제 그 온라인 매체 그런 데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검색 엔진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쉽게 찾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정보는 쉽게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돼 있고 정말로 필요하고 고급 정보는 엔진을 돌려가지고 잘 찾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렇게 엔진을 찾아낼 것인지 이래가지고 뭐 더 이제 여러 가지 검색 엔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이제 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이 소개돼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 이것 중에 얘기해 보면 첫 번째로 찾는 방법을 갖고 얘기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주제별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는데 그 주제 큰 범위에서 찾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별로 이제 검색하는데 이 두 가지로 해서 어떤 때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다 그 속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좀 더 정확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낼 것인지 이러는 것들 때문에 다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거가 이제 데이터화 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 중에 우리가 주목되는 건 뭐 다문화형이랄지 그러니까 어떤 걸 탁 하면 그걸 맞춰 가지고 검색이 쫙 되는 그러니까 통합 검색 엔진 이러는 것들이 가동시켜 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정보를 찾아내는 게
핵심적인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근접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걸로 그와 같이 작용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속성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를 대개 이제 정보의 적시성 갖고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 전문 지식 이거는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적시성은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이렇게 전공을 관련된 걸 이렇게 찾으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보는 정말 대량적이고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꼭 필요로 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은 진짜로 의외로 적을 수밖에 없고 필요로 하는 정보는 그걸 갖다 입력해 놓거나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들만 가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그런 정보를 우리가 왜 접근하지 못하느냐? 돈과 관련돼 있어서 그 정보에 접근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시성 문제에서도 그러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적절하게 그 정보 핵심을 찾아내는 건 다 정보 능력, 정보 소양 능력과 연결돼 있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 중에 이제 탐구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 들 수 있습니다. 정보의 대량성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이제 스팸 메일인데 이 스팸은 저도 이제 그 전에 한번 언뜻 알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 스팸은 지금 깡통에 들은 스팸을 얘기하는 거고 그 스팸이 왜 메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돼지고기랄지 이런 것 중에 버리는 거예요. 지방이랄지 어깨살에 붙은 뭐 살코기 이거 먹지 않는 부분 이러는 것들을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분쇄시켜서 거기에다 뭘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이제 스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에게 식량 대용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서 보급했기 때문에 넘쳐나니까 그것이 스팸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스팸이 현대사에 들어서 메일로 이렇게 변신해서 메일이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팸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스팸 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스팸은 전쟁과 그다음에 대량 생산에 의한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메일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관리하기가 귀찮을 때가 많은데 실제로 전체 메시지 중에 이제 그 메일 관리 방법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 메시지를 갖다가 주제문으로 표시해놔라. 그다음에 중요한 동료, 고객 이메일 이런 거는 다른 색깔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한다거나 이메일을 열어보기 전에 선별해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계속 받지 않고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대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그같이 얘기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앞에서 쭉 설명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정보 수집에서 상당 부분 중요한 거고 이러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정보를 그같이 이제 우리가 접하고 정보의 특징이랄지 이러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서 얘기해 보면 실제 다음번 수업에서 그와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은 정보를 갖다가 이제 수집하는 방법론 그걸 갖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사항들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필요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수업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돼 왔는데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제가 이거 수업 매 시간마다 출석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제가 정시에 여러분들 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 듣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다음 주에 되면 많은 학생들이 들어서 열심히 참여하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를 쭉 진행했는데 앞에 부분이 대략 슬라이더가 많이 깨져서 이걸 다음번에는 깨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그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저게 그 제 메일 상에서는 PPT 상에서는 전혀 깨지지 않고 잘 그같이 작동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노트북에 해보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차시 그러니까 9주차의 1차시 강의인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또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